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비스트 랜섬웨어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악성 코드가 아니에요. 사이버 범죄 시장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거래되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죠.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까지 갖추고 공격하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사이버리즌의 보안 서비스 팀이 발표한 아주 상세한 위협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이 괴물이 어떻게 서비스로 팔리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요. 둘째, 실제로 시스템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공격 과정을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포식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 수법을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비스트를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보면 안 돼요. 사이버 범죄라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에서 팔리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비스형 랜섬웨어, 영어로는 RAAS,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죠. 이 모델은요, 개발자가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팔면 이걸 구매한 제휴사, 즉 공격자들이 실제 공격을 감행하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마치 프랜차이즈 사업 같죠. 이러니까 전문 기술이 없는 범죄자들까지도 아주 정교한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보고서가 짚어낸 핵심 특징들 좀 보세요. 비스트는 그냥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사이버 범죄 시장에서 공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특히 윈도우, 리눅스, 심지어 가상화 서버인 ESXi까지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공격 코드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까지 지원한다니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기술적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스트 랜섬웨어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시스템을 장악하는지 그 공격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랜섬웨어 공격이 그렇듯이 비스트도 첫 시작은 결국 사람의 실수를 노립니다. 악성 링크나 파일이 담긴 피싱 이메일을 보내서 클릭을 유도하거나 보안 설정이 허술한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 즉 RDP를 통해 시스템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에 들어온 비스트는 제일 먼저 Beast here, 비스트 여기 왔다 라는 문자열로 뮤텍스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이건 뭐랄까, 자기 영역이라고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스템에서 자기들끼리 여러 번 실행돼서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비스트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피해자 컴퓨터의 IP 주소랑 언어 설정을 싹 확인해서요. 만약 러시아나 벨라루스 같은 독립국가연합, 즉 CIS 국가다, 그러면 공격을 스스로 멈춥니다. 아마도 자기들 개발자가 있는 지역의 수사망을 피하려는 속셈이겠죠. 일단 컴퓨터 한 대를 장악하고 나면 비스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타고 옆으로 또 옆으로 퍼져나가요. 주로 파일 공유에 쓰는 SMB 프로토콜의 약점을 샅샅이 스캔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을 찾아내고 스스로를 복제해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을 암호화해야 하는데 이때 윈도우의 아주 정상적인 시스템 파일인 rstrtmgr.dll을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원래 이 파일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할 때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열려있는 파일들을 안전하게 닫아주는 착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스트는 이 기능을 역이용해서 자기가 암호화하려는 파일을 붙잡고 있는 다른 서비스나 프로세스를 강제로 다 꺼버리는 데 써버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스트가 얼마나 악랄하고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종료시키는 서비스 목록 좀 보세요. VM이나 백업 익세크 같은 아주 유명한 백업 솔루션들, 그리고 MS SQL 서버 같은 핵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죠. 자, 이제 공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비스트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까지 철저히 없앤 뒤에야 비로소 파일을 암호화하는지 그 교활함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복구의 마지막 보루죠. 볼륨 섀도우 복사본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이걸 지우기 위해 WQL이라는 윈도우 관리형 쿼리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exec 쿼리 함수로 시스템에 있는 섀도우 복사본 전부 다 찾아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찾아낸 복사본들을 delete 인스턴스 함수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지워버리는 거죠. 모든 복구 수단을 제거하고 나서야 드디어 본격적인 암호화에 들어갑니다. 비스트는 멀티스레딩 방식을 써서 여러 파일을 동시에 암호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타원 곡선 암호와 차차20이라는 현존하는 기술로는 거의 풀기가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조합해서 파일을 단단히 잠가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파일이 속수무책으로 암호화되고 나면 공격의 최종 단계가 피해자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비트스는 암호화한 모든 폴더 안에 readme.txt라는 이름의 랜섬노트 파일을 남겨둡니다. 이 안에는 파일을 되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격자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이 한 문장이 모든 상황을 말해줍니다. 파일이 암호화되면 피해자는 공격자가 통제하는 복호화 키 없이는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암호화가 끝나면 공격자한테 돈을 주고 키를 받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좀 황당하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파일이 한창 암호화되고 있을 때 키보드에서 ALT 키와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숫자 666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갑자기 숨겨진 그래픽 창, 즉 GUI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건 공격자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려고 심어둔 일종의 이스터에그 같은 거죠. 참 대담하죠. 자, 지금까지 비스트 랜섬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사이버리즘 보고서가 직접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설정값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리즘 플랫폼을 기준으로 안티 멜웨어 기능은 서명 모드를 차단으로, 그리고 안티 랜섬웨어 기능은 격리 모드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아까 공격자가 지웠던 섀도우 복사본, 이걸 보호하는 기능은 당연히 활성화해야겠죠. 그리고 시스템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패치하고 중요한 파일은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별록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격이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대응하는 것보다 평소에 선제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기본적인 사이버 위생, 즉 보안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랜섬웨어가 이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의 방어 전략 역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